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직격 김경련입니다. 오늘도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름 바꾸고서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앞방송 때문에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본 직격, 일본 직격. 어떻습니까? 새 이름? 저는 오히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본 저격보다 발음이 더 편해진 것 같고요. 또 뭐 네네. 어감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 직격 첫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역시 뭐 뜻으로 따지면 일본 직격이 훨씬 예,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1년간 달려볼 생각입니다. 네, 올해도 네, 작년처럼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요, 뭐 이전처럼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 뉴스 몇 가지 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세계의 정치와 무속인의 관계. 지난 방송에 이어서요. 오늘은 일본의 정치와 무속인의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요.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하고 그 독일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속인에 휘둘렸던 두 나라 지도자들 모두 결말이 참 비참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과연 어땠었는지 교수님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댓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마이 TV를 보니까요. 김진성 TV님께서 모두들 반가워요 하셨고요. 1등 하셨네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광개토 대왕님 오셨고요. DJ아오님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대선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단골 손님이시죠. 이용숙님께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호사카 TV에도 참 많이 이렇게 오셨네요. 보니까 1등으로 올리신 달리님은 지금 다들 쇼트트랙 기자회견을 보고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이게 지금 우리 대표단들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그렇죠, 그렇죠. 하는가 보네요. 네. 저도 지금 이거 어제 경기를 보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예 어떻게 뭐 한국 선수들이 전부 다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참 버려가지고 화가 나 예 죽겠네. 전혀 그렇죠. 저는 그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네 꾸꾸마마님 올리셨고요. 홍순덕님, 잘 자란 잡초님, 음, SM 캉님, 그리고 홍순덕님. 홍순덕님께서 한국어가 UN 공통어 7번째로 등재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어, 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몰랐네요. 예,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댓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많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1부입니다. 오늘의 일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본 뉴스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광산 얘기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얘기죠. 한일 관계. 그렇죠. 네, 일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를 결국은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일본 정부에서 좀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하고 말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측에 결코 유리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교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베 내지는 그 구구 세력이 이 기시다 총리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일본이 아까 제가 절대 불리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본한테는 두 가지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게 뭐죠? 예, 그게 뭐냐면요. 음, 예, 없는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염치가 없습니다. 이 염치가 사람들이. 없고. 왜 그러냐면 어, 작년에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시 그 규정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반대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바꾼 것을 주도한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안부 기록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바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은요, 신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이것도 이제 과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2015년에 군함도를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때요.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기들이 이제 조치를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등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8월이었는데요. 예, 그 중국에서 열린 그 세계 문화유산의 그 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일본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경고가 그때 예. 발효됐습니다. 그럼 완전히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선. 그래도 일본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매년 경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스스로 그 만신타하는 것을 음. 그런 식으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번에도 일본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과연 그걸 심사하는 이제 국가들이 20몇 개국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들이 과연 그것을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 외교 장관 회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좀 있죠. 예, 지금까지만 해도 외교 회담을 계속 그 일본 쪽에서 차단시켰거든요. 예.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손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들이 급하니까 그렇죠. 괜히 이제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있는 것인데요. 뭐가 있냐면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시에 조선인들을 강제 연행했다고 하는 자료가 지금도 충분히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 신문이 지난 4일자 사설에 이런 그 글을 실었는데 니가타 이제 이 사도섬이 있는 곳이 니가타현이거든요. 근데 이 니가타현의 역사를 그 서술한 니가타 현사 통사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것은 사실이고 차별 대우 때문에 탈주 그리고 파업이 일어났던 게 명기가 돼 있으며 그 안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문헌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도쿄 신문이 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거 과연 일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수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그 관광 차원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계속 그 후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일본은 그 관광을 중심으로 새로운 입국을 한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남도도 그런 관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고 예, 2015년에 일단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관광지가 됩니다. 예, 이게 그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국제적인 수입의 여행이라든가 그런 수입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사도섬에도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이 들어서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큰 내외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면이고요. 예, 그리고 또 간제지원 문제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그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세계문화유산에 이런 과거의 시설들이 등재되면 그리고
그 간제치용 부분을 부정하면서 등재되면 일본의 재판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 있군요. 논리가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은 필사적으로 등재는 하되 간제징용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좀 보니까 일본한테 근데 유리한 점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분담금이 많다는 거. 예. 이제 뭐 심사국을 돈으로 회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압도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유네스코에 내는 분담금이 9%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네, 한국이 또 5% 정도 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한국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분담금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9%나 5%나 뭐 큰 차이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이 분담금을 갖고 장난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전에는 그 미국이 20% 정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유네스코를 탈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사도광산 문제가요. 내년 여름에 이게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할지 안 될지. 이제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예, 그 일본과 그 우리나라 사이에 역사 전쟁이 뭐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논리 싸움도 반드시 이어질 것 같고,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본의 주장은 탄시 모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 징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간제 노역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노역되었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징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제 노동이라는 것은 또 징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간제 노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 포로라든가 절대 노동시키면 안 되는 사람을 그 노동시키는 것이 국제법 위반입니다. 네네, 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위법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네네. 그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군요. 2015년에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예. 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차별이 없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예, 차별은 굉장히 있었고요. 그거는 다 증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자체가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불법이잖아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완전히 없죠. 불법입니다. 예,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합법이었다. 예. 이것은 그 나라 대 나라의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 경우는 양쪽이 뭐라 할까 자신들의 논리만으로 고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장으로 싸움이 갔기 때문에 예, 이 경우는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을 어딘가에서 철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남도 때는 철증해가지고 간제 노역의 역사를 밝히겠다. 네네, 이것으로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남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남도뿐만이 아니라 탄신은 7군데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예. 조선소라든가 나가사키에 그런 게 다 있었고요. 그 7군데 그남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일본이.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먼저 2015년의 약속을 지킨다면 한국도 그 다음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뭐 사도광산 하나를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음. 한일 합병 이 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얘기부터 네네.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65년에 네.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에 관한 해석입니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같은 조항을 보면서 한국은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불법이었다. 예. 이것은 양쪽의 해석이 가능하게 단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합병 자체가 합법이면 네. 징용도 합법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없는 없고요. 얘기 아닙니까? 네, 합법이었다는 건 그러니까 일본만의 논리, 예. 일본 안에서의 논리를 뿐입니다. 예. 한국 안에서는 불법이었다라는 것은 예. 그게 더 호연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제사회에 갈 때는 양쪽 논리가 부딪히니까 예. 그 부분을 강하게 양쪽에서 주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도 현재 국제적인 분위기는 한국 주장 쪽에 다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일단 일본이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때 불법적인 뭐 역사적인 불법이라든가 그거 아니라 실제적인 예. 일본인 노동자하고 조선인 노동자를 굉장히 차별을 했거든요. 차별했다. 차별을 했어요. 예. 그거는 뭐 그러면 임금도 이제 그렇고 같은 일본인으로서 대우한 게 절대 아니다. 네네. 이런 증거가 될 수 네, 있겠군요. 네, 그것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쿄 신문 사설에도 이 차별 대우 때문에 탈주와 파업이 일어났던 게 명기돼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자료들이 있으니까 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예, 이 사도광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여름까지 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일본 직격에서 관심을 갖고 쭉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여러분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언론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 직격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예, 예, 이분이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잠잠했지만 지난 한 5년 전쯤만 해도 혐한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양력을 간단하게 좀 조사해 왔는데요. 1932년도 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만으로 89세이고 이분이 원래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아쿠타가와 상이라는 그 문학상을 수상한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제 그 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68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의원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다가 1999년에 도쿄 도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도 넘게 도쿄 도지사를 하다가 2012년에 돌연 사퇴를 하죠. 그리고서는 지난 2월 1일 날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네. 교수님, 예, 이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시하라 신타로는 원래 유명해진 것은 그 사람이 쓴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라는 예, 책이 대단히 유명해져서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에도 그렇죠. 이게 번역이 돼서 잘 출판이 됐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1989년도 예, 80년대 정도에 후반으로 예, 기억하고 예, 출판됐는데요. 예, 주된 내용은 당시 일본은 그 브라자 합의를 중심으로 굉장한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랬었죠. 한때. 예, 도쿄의 도지 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정도로 그 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얘기가 한때. 있었죠. 예. 그거는 1985년부터 91년 사이에 네, 일본이 갑자기 부자 나라가 됐어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이시하라는 미국한테 노랑할 수 있는 일본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금력하고 일본의
기술력으로 예. 현재까지는 미국의 노예 같이 존재했던 일본이 오히려 그 미국의 요구를 그 고절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했어요. 이제 맞짱 뜰 수 있다. 예. 우리도.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미국에 대한 비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단히 유명해진 책의 예상이 깨진 거죠. 예. 완전히 빗나갔어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역시 미국이 막강한 나라다.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던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이 사람이. 예.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한국하고 중국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니 미국하고 해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약한 대로 이렇게 눈을 네. 돌렸나 보네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 원래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소설가로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야망은 언젠가는 촌리였기 때문에 촌리가 되기 위해서 예. 모든 것을 좀 동원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도쿄 도지사가 예. 또 되었어. 도쿄 도지사가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기자들하고 그 좀 긴 브리핑 시간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 계속 그 의익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예. 예를 들면 한일 병합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원해서 했다라든가 기억나시죠? 그런 그 네, 많은 그랬습니다. 발언들이. 뭐 제가 그래서 좀 이제 인터넷에서 이분의 이 망언 목록을 좀 네네,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렇죠.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망언, 한국에 대한 망언, 미국에 대한 망언, 프랑스에 대한 망언, 서양 전체에 대한 망언, 여성에 대한 망언, 육아에 대한 망언. 너무 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에 대한 망언도 있어요. 심지어 예, 성소수자에 대한 망언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한국에 관련된 그 몇 가지를 좀 네네. 보면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일 합방이나 심사참배 또 뭐 창씨개명 이거는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굴욕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국인의 소요. 그러니까 삼국인은 뭐 전후에 한국인이나 그리고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이나 대만인을 지칭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삼국인의 소요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자위대는 진압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대단히 좀 평범한 그런 망언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망언들이었죠. 사실 막 유명한 우파들의 막 시작이 이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우파의 대표가 아베 신조잖아요. 예, 예. 네, 아베 신조도 원래부터 유명한 그 키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더욱더 뉴스가 된 것이고요. 그랬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도 원래부터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런 발언을 하니까 더 그 발언이 부각돼 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예. 네, 바로 그러니까 좀 유명한 그 극우파의 시작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떻습니까?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 일본 극우 쪽은 좀 어떤 좀 타격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이 거의 은퇴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몇 년 됐기 때문에요. 예. 어떤 타격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망했기 때문에 제2의 이시하라를 금끄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시하라하고 함께 새로운 전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이시하라의 그
폐후에 좀 약간 숨어서 유명해지려고 했는데 그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몇 사람 있거든요. 예. 이시하라 이상의 강한 발언을 음. 또 아베도 이제 예. 뭐 과거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다카이치는 뭐 지금 그 한참 그렇게 의바 발언을 하고 있지만요. 예. 또 남선 쪽에서 강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아, 있습니다. 남성 네, 쪽에서요. 네, 네. 어, 저기 최근에 그 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좀 끝발을 날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혐한 발언으로 그 무토 전 무토, 주한대사라든지 예. 이분은 뭐 어떻게 좀 정계핵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물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라도 예. 그러나 일단 정치 지도자라는 느낌은 없어요. 예, 그 아, 사람은 논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예. 그 의파적인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정치가로서 전면에 나서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도 아마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도 지금 이시하라 노부테루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떨어졌죠. 예, 근데 이번에 그렇죠. 거기 도쿄 예, 파르그였잖아요. 예, 예, 한번 여기서도 이야기한 적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예, 거기 이시하라 왕국이라는 음, 게 도쿄 뭐 파르그였는데, 도쿄에서 10선을 했던 그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 사람은 그러나 예, 아버지는 극우였지만 그 음, 사람은 좀, 완전한 극우가 더 좀 아니거든요. 다릅니까? 조금 달라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베 쪽에도 가지 못하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그 리베랄 쪽에도 가지 못하고 좀 어중간한 그러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생전에 극우 망원 제조기라는 그런 별명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분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뭐 이시하라 신타로에게 좀 더 말씀드리면요. 돈생 이시하라 유지로라고 해서 예, 또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그 액션 스타였어요. 네, 그 돈생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동을 그 사람이 소설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계절이라는 소설을 그 썼는데요. 그것으로芥가상을 받았는데 그 태양의 계절이라는 소설은 돈생 유지로라는 그 스타 예, 예. 배우의 행동을 보면서 3일간에 다 썼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다른 소설은 또 음,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이시하라 그게 유지로 네, 톤생하고 함께 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있고 그래서 소설가로서는 사실 예,芥가상만 받고 그 이후는 전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치가가 된 거 아닌가. 그래도 아쿠다가와 상이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는 상인데, 네, 그러나 예, 신인에 대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예,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예,芥가상만 받고 그 이후 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본 작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 주니까 그 상을. 그러니까 동생하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한 거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손맛인가? 네, 예, 동생의 명성을 힘입어서 자기가 정치하는데 도움을 받고, 네, 네. 자기는 또 소설 쓰는데 또 예, 그렇죠. 많은 예,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파격적인 그 그러니까 이시하라 유지로라는 스타는 뭐 오토바이 차를 타고 큰 예, 오토바이 차를 타고요.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뭐 복주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오히려 화제를 모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새로운 젊은이 상을 그 이시하라 신타로가 만들었어요. 예. 당시 그런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 소설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치가가 된다. 그런가요? 그런 거였어요, 예, 사실. 알겠습니다. 이시아라 신따로, 예, 굿바이 굿바이 하고 이시하라 싶습니다. 예, 신타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한국 자동차가요 일본에 재진출한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그 일본에 가보면은요 K-팝도 있고 K 드라마도 있고
뭐 한식, 스마트폰 같은 그 한국 상품들이 사실 넘쳐나고 있는데 일본 거리에. 근데 유독 자동차만 한국산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재진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2001년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15,000대 정도 팔았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2009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현대차에서 이제 아이오닉 5라는 이제 차가 네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수소 전기차인 넥소를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새롭게 이제 저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도전해서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은 그 한국차가 왜 일본에서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일본 차가 우수했다라는 게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엔진 부분은 한국의 많은 자동차가 일본 쪽의 엔진 혹은 일본 쪽에서 기술을 좀 많이 넘겨받아 기술 이전 가지고 받아가지고 예, 한 이전 것들이 받아 가지고 많죠. 예, 특히 엔진 부분은 일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 일본 안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굳이 한국차를 살 필요가 있나? 그게 다 일본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예, 핵심적인 그 엔진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일본 안에서는 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다. 음, 물론 가격 대비로는 일본 차보다 가격이 싸고 그리고 아마도 성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도 굳이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한국을 싫어해서 혐한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들이 음, 상당히 뭐 매력을 일본 사람 볼 때 별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예. 실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요. 기술이나 품질도 그렇겠지만 그게 네네. 좀 잘 안 됐으면은 그게 아니면 어떤 서비스적인 면에서라도 일본 그 업체가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좀 들은 것 것도 같고요. 있을 거예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에 재진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그 보고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전략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일본은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예. 이거는 대단히 후진적이에요. 일본은. 그리고 저는 특히 전기 자동차에는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내연 기관이 필요 네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음. 오히려 한국 쪽에 또 세계적인 그 수준을 갖고 있는 이런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는 일본 기술을 현재 아마 상회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지금은 한류 붐, 케이팝 붐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들어온 전기 수소 자동차라고 하면 그것으로 주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승기가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예, 있습니다. 뭐 한일 네.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뭐 이런 거하고는 또 관계가 다른 없죠. 문제죠. 네, 한국 사람들도요. 일본에 렉사스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노재팬 운동 시작되기 전에는 렉사스를 되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대요. 엄청 많이 팔렸죠. 예, 예. 예. 그 이유는 역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저번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넥사스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노재팬 운동 이전에 샀대요. 음. 그러니까 번호가 그 앞에 세 글자가 되면 이게 노재팬 운동 이후의 상.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자신의 그 사람 말하기는 이거였거든요. 자신의 주변에 예. 그 세계 그릇자 앞에 음. 그 남바가 있는 렉사스는 다 음. 흠집이 났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은 아, 것은 그래도 자기 그래도 예, 앞에 그분 차는 드 괜찮고요. 글자였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가 없었대요. 예. 그런 그렇구나. 이야기를 좀 예.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 선능이라는 부분에서는 예. 이번에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요. 음. 네, 토요타가 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쪽은요. 예,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네. 하이테크나 뭐 IC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더 이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요. 네, 앞서가 그건 있기 해볼 때문에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야후 재팬에 실린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그 일본 사람이 왜 이게 한국 차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왔더니 어, 그 일본 젊은이들이 여럿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왜 이러냐 이렇게 했더니 이 차가 한국 드라마에서 분명히 본 차인데 아, 너무 디자인이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혹시 이게 또 한류 부물 그 업고서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한국 차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예. 세계적으로 그 한국 제품들이 다 세계로 나가잖아요. 혹시 요새 그 좀비 이 드라마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네네, 예, 그거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이게 그 요르트게 에피소드로 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 예. 그래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교수님 좀비 영화도 좋아하십니까? 이게 좀비가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다 녹아 들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 문제라든가 또 어린 학생이 임신하는 문제라든가 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나 팀 안에서 항상 분열이 생기는 그 문제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정치가들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한국군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봐도 세계 어느 나라든 갖고 있는 문제들이 거기에 다 예. 들어가 있어서 예. 그냥 좀비 영화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굉장히 공감을 예. 세계에서 얻고 지금 56개국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하죠. 예. 아무튼요. 예. 대한민국 한류 화이팅이고요. 네. 한국 차도 좀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진짜 그 고등학생 예. 배우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네네. 연기를 대단히 예,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놀랐어요.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네. 예.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그 지난주에 그 핫했던 일본 뉴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상 1부였고요. 저희는 15초 후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인데요. 2부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일본 직격 어떻습니까? 재미 있으시다면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쪽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직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신바니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직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omainewstv@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드리는 사이에 댓글들이 여러 들어왔는데 교수님께서 이 그걸 보시다니 뭐 이런 예, 그것을 광개토 대왕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고요. 음. 교수님도 드라마 영화 광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기보다요. 예. 저는 일단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가. 예. 그러면 꼭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예. 일본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예. 그러면 그 현상을 알고 싶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이 책이 도대체 왜 그렇게 네네. 인기가 많은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요. 자이브 에크님께서 2만 원을 스포츠를 또 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데이비드 킴님은요 넷플릭스에서 신문 기자를 보니까 일본 정치가 야쿠자 같다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또 올려주셨네요. 예, 저도 신문 기자 처음부터 다 끝까지 봤어요.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예, 역시 한국 드라마하고 비교하면요, 일본의 그 신문 기자는 액션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심리적인 묘사가 대단히 많아가지고, 네, 그러나 그 심리적인 묘사는 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액션 자체는 거의 없어요. 네, 뭐 대단히 왜 대조적인. 그렇게 심심한가 했더니 그런 게 없네요, 진짜. 네, 한국은 사실 액션이 없으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예, 예. 네, 일본은 또 액션 할 수 있는 그 스타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몸이 강한 배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성격 배우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나 한국은 뭐 이병헌을 비롯하여서 거의 다 네. 액션 배우.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다 그 6개 그 근육이 그렇죠. 식스팩이요. 식스팩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일본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일본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한계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네. 예. 저도 지난번에는 저희가 신문 기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 에피소드 1만 보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처음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서 조금 이게 뭐 다이나믹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떨어져요. 그런 느낌이 네. 좀 들었고 네. 마지막에 보니까 좀 클리셰라고 하죠. 좀 너무 진부한 그런 대사들도 좀 많이 나와서 네네.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일본 드라마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맛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조사실이라든가 예. 이것은 그 일본의 CIA인데 예, 이러한 내막을 물론 픽션이지만 잘 보여줬고요.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거죠. 현재까지 못했어요. 이런 예, 거 예. 일본 안에서 만들지 못했던 것을 넷플릭스의 힘으로 만든 것이니까 앞으로도 또 좋은 드라마가 일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예, 충분히 그럴 것 있죠. 같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가 좋은 자극제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부에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요. 세계의 정치와 무속의 관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일본의 정치와 무속의 관계인데요. 지난번에도 참 재밌었는데 이번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일본 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도 무속인하고 대단히 친했습니다. 예. 예, 그 이 사람들은 그 아들 딸들을 또 결혼시켜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혼인 관계까지 갖고 있었는데 점쟁이 다카시마라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의 행동을 모두 그 처분을 보고 조언을 주고 있었습니다. 다카시마요. 다카시마. 예. 백화점 다카시마야라고 있는데요.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 예. 또 자, 다음 그 이 사진은 그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사람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살았던 시대 거의 같은 시대에 나이도 거의 같았고요. 예.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고, 네, 원래 이 사람은 실업가입니다. 건축업을 해가지고 대성공한 사람인데 중국에 그러나 역경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유교의 뭐 사서 삼경에 나오는 사서 네네. 오경에 나오는 그런 오경 거군요. 예. 중에 그 첫 번째 책이 역경입니다. 예. 사실 역경에 대해서는 선리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가지고요. 예. 한국 분들은 잘 몰라요. 음. 근데 역경이라는 것은 그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책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조금 그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 역경을 이 사람이 그 사실 취미로 예. 공부를 해가지고 대성합니다. 취미로 공부를 했는데요. 네네. 네, 그것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실업가였습니다. 네, 예, 뭐 얼굴을 보면은 무슨 군인처럼 생겼지 뭐 점술가처럼 생기지는 않았는데 사실. 네. 네, 이 사람도 약간 그러한 점쟁이의 능력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일본 도쿄에 대지진이 오기 직전에 이 사람은 어떤 풀을 파요. 불을요? 풀을 불. 그거는 그 예시라고 해서 뭔가 네. 굉장히 풀이 난 곳을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런 자기 약간 머릿속에서 봤다 이거죠. 능력이라고 할까 약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도쿄에 풀이 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그러니까 건물들이 화재로 무너지고 예. 다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 제목을 지금 사 놓으면 그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목재. 네, 목재를 쌓아놓으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재업을 갑자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진이 와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 사람. 지진이 와서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 그곳으로 그 제목이 아주 비싼 값으로 예. 팔려 나가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군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약간 그러한 그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여서 계속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정치가가 돼가지고 어떤 행동을 그 계속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정의로 전쟁을 시작한다. 예. 라고 할 때에 이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어허. 몇 월 며칠에 이런 찬스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네. 그러면 그것을 그 길인지 음. 휴인지를 이 사람이 알려준 좋은 것입니다. 날인지 나쁜 날인지. 예.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그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길로 나오면 움직이고
흉으로 나오면 움직이지 않고 예. 그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있었던 뭐 을사늑약이라든지 네, 모든 무슨 조선 통감부 설치 뭐 네네네. 날짜라든지 뭐 이런 네. 거 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겠네요. 위주로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이토가 하는 그러한 정책에 이 사람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 사람의 점은 적중했다고 해요. 단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본 정치가들이 그리고 견제인들도 이 사람한테 가서 점을 봐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단지 메이지 일본은 사실 이 아주 특수한 다카시마 가에몬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단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비과학적인 시대니까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 사람은 거기 이곳은 파르게라고 하는 곳으로요. 예. 점을 치는데 이거 저도 잘은 모르겠고요. 예. 뭐 타로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타로. 네네. 서양의 예, 그거는 뭐 점술이죠. 카드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곳은 바르게라는 곳을 갖다가 뭔가 뽑기를 한대요. 그 나온 곳을 조합해 가지고 점을 보는 것인데요. 네네. 이것은 뭐 저는 그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예. 사실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사살을 되잖아요. 예, 예. 사실 그때는 이토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오르빈에 간다. 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르차는 하오르빈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래도 이토는 그 말은 또 유달리 듣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사살을 됐죠. 뭐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토는 예. 그때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곳은 모두 이 사람한테 위정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메이지 일본은 결국은 45년에는 뭐 쇼와 일본이 되지만 망하잖아요. 예. 예, 침략 국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패망하죠. 패망하죠. 예. 촌나라도요. 촌나라 완조에 이러한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조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결국은 촌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점술가들 뭐 무속인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다 예.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어야죠. 왜 다 그렇게 다 패망하는 길로 이끕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 다카시마라는 사람이 다카시마 욕탄이라는 책을 또 썼거든요. 다카시마 욕탄. 역단. 역탄이라고 예. 해가지고 이게 거기서 내는 책 중 하나예요. 예. 현재까지만 해도 다카시마 욕탄의 이름을 고르고 있는 그러한 욕을 보는 그런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이게 2022년에 운세 책이에요. 올해의 운세 책이군요. 예, 올해 이게. 운세 책. 거기 2022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 큰 글씨 이렇게 보면 맨 밑에 운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운세력이라고 이렇게 돼 예,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상세하게 음. 매일 어떤 운세인지 그게 좀 간단하게 해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오늘은 나는 움직이면 안 예. 된다라든가 네네. 또 자신의 생년월일로 자신이 어떤 운세로 태어났는가라는 것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자신의 운세하고 오늘의 운세를 맞춰서 이게 행동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일단 그러나 매일의 운세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2022년에 그 1월의 달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카시마 역단 안에 나오는 그 달력인 건가요? 네, 그 다카시마 요크단의 그 책을 예. 그 토대로 해서 만든 아, 달력이에요. 예, 예. 네네. 그 책 속에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 나와 있는 달력인데요. 예를 들면 1월 1일을 보면 1 아래에 손부라고 나와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날의 운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예. 말입니다. 모든 날짜에 다 그런 게 하나씩 예, 붙어 있죠. 있네요. 예. 2일은 불묘, 예. 3일은 적구 예. 그렇게 나와 있죠. 뭐 한자어이지만 4일은 선승, 아, 예, 승자군요. 예, 승자이고요. 5일은 그 우인, 칭의자의 인자. 예. 그리고 다시 손부가 와서 불묘이 와서 1월 8일은 태안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기에 다 이름이 사실 6개로 그 되어 있습니다. 아, 6개인가요? 6개입니다. 6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군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여러 가지 그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또 앞에 나온 게 다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산상히는 모르고 그냥 일단 이 6개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층에서 태안이라는 그러니까 1월 8일에 나온 태안 이때는 뭘 해도 된다라는 그렇습니까? 길이에요. 예. 날이 길이다. 아주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안 좋은 시간대가 없다. 예. 그게 태안이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는 태안 날짜를 일본 사람들은 보통 선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뭔가 그 축가할 만한 그 일이 있을 때는 태안 날짜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1월 5일을 보면 아까 의인이라고 있었죠. 예. 칭의자에 그 댕긴다라는 인자. 예. 이때는 그 칭의를 그 유인한다라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요네할 때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칭의를 만든다. 이거 요네라는 그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나 찬례식은 이 날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네. 또 친구를 데려오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네요. 가까운 사람이 또 죽는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에서는 잔례식을 안 해요, 보통. 네. 그리고 또 그 의인 날짜의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그 어떤 승부를 고를 때 무승부가 된다고 그래요. 네. 무승부가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이 날은 하면 별 효과가 없다. 뭐 하나만하다. 하나만하다. 예. 막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15일을 보면 족크라는 게 더 있죠. 적구. 네네. 예. 빨간 입이네. 예. 예. 근데 이것은 역시 풀이 나는 그 하나의 그렇습니까? 산진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흉해요. 이 날은 별로 움직이면 좋은 게 없다.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 차신의 또 운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겠죠. 합해서 그 실제로 그 날의 운세가 나오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날은 다 운이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네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더 복잡해요, 사실. 예. 그러나 일단 아주 간단하게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은 차신의 운세는 보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 상세하게는 하지 않으니까 네. 이러한 달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 날짜에는 결혼식은 굉장히 혼잡해요. 결혼식장 아하. 엄청나게 혼잡해요. 그러나 아까 봤던 1월 2일에 불묘리라든가요, 예. 혹은 조크라든가 유잉 이때는 안 해 결혼식, 혹은 그 잔례식을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네, 뭐이 그렇게 달력이 일반적인 그 일본의 가정에서도 많이 퍼져 많이 있는 봐요. 것입니까?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깊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날이 그 대안이냐 아니냐 반드시 봅니다. 예. 네, 이게 일본의 습관입니다. 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죠. 예. 네, 네. 뭐 거꾸로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날 어떤 날이 또 전체 모두한테 다 좋은 그런 날도 있을 테니까 네, 네. 예,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날은 대안이라는 날은 좋은 날이다 좋은 이런 날이다. 거잖아요. 그런 그죠? 거죠. 예. 그래서 요새 약간 좀 그 도롱회 나르자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이 달력을 보면 나오는 해석이에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결정했는지는 잘 몰라요. 예. 그러나 이상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예. 예를 들면 막 2차 사자 토론은 그 2월 8일에 정해졌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네, 2월 8일이요. 네, 2월 8일을 보면 우인입니다. 예. 이때는 그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 날이니까 하나만 하다. 예. 그래서 어떤 촌단 쪽에서 이때는 그 후보가 공간이 좀 안 좋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로 실제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센테를 부려서 이게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네. 더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네네, 네.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12일이었거든요. 대안으로 내놓은 게 대안 날이었어요. 대안 날이네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네. 우인을 피하여서 대안을 선택했네요. 아. 그리고 그 앞에는 2월 3일에 1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뭐 그러나 이것은 그 사자 합의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떤 당에서 반대를 안 했어요. 선부라고 나와 있죠. 선부. 예. 네, 선부. 예, 선부 예. 때는요. 예. 오전에 뭔가 하면 안 돼요. 아하. 오전에. 그러면 오후에는 해도 오후에는 괜찮은 돼요. 겁니까? 네네, 그렇게 돼 아, 있습니다. 오전이 음. 휴이고 예. 오프가 킬로 바뀝니다. 아. 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조금씩 예. 보면 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신기하네요. 근데 네, 이게 네.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예. 네네. 맞아 떨어지는 예. 부분들이 그 있어요. 후보가 그 원했던 날이 네네. 예, 이렇게 길한 날이었군요. 원래. 네,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다 맞는다면 조금 그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요. 예. 아직은 그 이 정도의 이야기로서는 예.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혹시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결정한다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혹시 정권을 잡게 되면 예. 우인이나 불묘일이나 특히 촉크라는 날짜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네, 네. 이게 또 판현도 있어요. 음. 이거는 날짜잖아요. 예. 이쪽에 판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중요한 일이 그쪽에 있어도 안 가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간 일주일에 며칠간 저 쉬어야 돼. 혹은 대안 날짜에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돼. 예.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사실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이제 가령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좀 회담 좀 하자, 좀 오시라고 네, 네. 초청을 했는데, 그날은 저기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서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요 아마 예. 서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건너서 아마 미국으로 갈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먼저 이스탄불까지 가서 그 다음 또 예. 비행기 갈아타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음. 뉴욕이나 워싱턴 예. DC까지 갈 수도 있죠. 저희는 지금 웃고 있는데 그런 네.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예. 그러나 일단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정권에서도 좀 그 어떤 분이 네. 일주일에 어떤 날은 좀 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 세월호가 터졌어요. 음. 사실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예. 그거는 그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이런 것은 해소해야 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해요. 실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일주일에 하여튼 이날은 절대로 안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때는 뭐 다른 것을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네.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본 내용으로 약간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예. 이게 확실히 그렇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또 그분의 일정하고 음. 이거하고 또 정밀하게 음. 일치해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후보께서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예. 오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라든가 일정이 없다라든가 음.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좀 알아보면 예. 혹은 지금 생각나는데 3월 그 일은 어떤 날인지 좀 오늘은 그 3월자는 안 갖고 왔는데 그거 봐야 되겠구나. 그러네요. 3월자 네, 달력주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다음 했어요. 주에 한번 3월자 달력주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예.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예, 여기까지고요. 그렇죠. 네,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어쨌든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네. 고맙겠고요. 잠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전해드려야 됩니다. 네, 오마이 TV를 도와주시는 아주 고마운 회사죠. 화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주름, 생기를 잃은 피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원인은 피부 속. 이제 화려화로 피부 깊은 곳부터 확실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려화는요, 피부 주름, 보습, 탄력에 효과적인 마시는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FDA 등록,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된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주 원료로 해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엄선한 부원료들로 피부 케어는 물론 피부를 구성하는 19가지 아미노산과 피부에 좋은 20가지 원료를 진하게 농축해서 피부 속까지 영양을 전달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구독자들을 위한 한정 수량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화려화 패키지 구매 시 한 달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위한 한정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화려화를 검색하거나 또는 080-322-1000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화려화 광고 지금 제가 전해드렸고요. 아까 그 댓글에 보니까 그 후원하려고 신마니 클럽인 것 같은데요. 전화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저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원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아마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요새 많이 바빠가지고 예. 대선 그 취재로 바빠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 마저 들어볼까요? 네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점쟁이에 위정하고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베 신조입니다. 예.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베 네네. 신조 전 총리가 아베 신조가 그러한 네. 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아베 신조 옆에는 여러 종교 단체들이 사실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코주크라는 데하고 굉장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베 신조입니다. 에코주쿠가 신흥 종교 이름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에코즉은 신흥종교라기보다 현대로는 어떤 그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예. 사실상 신흥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일본의 이 그 뭐라고 할까? 신흥 종교 뭐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기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연관이 많은 것 되는 같습니다. 네네. 뭐 기업들도 그 신흥종교도 역시 그 돈으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 또 포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그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자, 2016년 11월에 어떤 잡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부인 아키에 요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죠. 남편은 매일 밤 소리 높여 기도하는 말을 외우는 사람이다. 예. 저 소름이 끼치죠. 음. 네, 하느님인지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의 힘이 아닌 곳에 위지해서 그곳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아케 여사가 저기 남편인 아베 총리가 지금 뭐를 외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인데, 네네. 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키에 요사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본인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아키에 요사의 주변에도 그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예.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아키에 요사는 아키에 요사대로 하고 있고 예. 그 아베 신조는 또 부인을 보면서 나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자주 회자되는 말로 영적인 사람들이네요. 영적인 네네.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아베 신조도 여러 정책을 이러한 그 종교인의 위주에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예. 보시면요, 그 에코즈크하고 아베 신조의 그 커넥션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났거든요. 네. 이거는 몇 년 전의 기사인데 아베 신조가 그 에코즈크의 찬시자의 그 11월에 있는 생일 파티 그 매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매년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이야기가 그 북한의 파워를 보냈어. 그러니까 파워요? 선생님의 영적 파워를 보냈어. 아, 힘을 보내서 보내서 예. 북한을 완전히 그 패배하게 예. 만들지 막 않으면 뒤엎고 싶다. 안 됩니다. 예. 막 이러한 이야기까지 스피치에서 하고 또 이 사람의 그 찬남의 결혼식에서는 주례 역할까지 아베 신조가 했고요. 예. 굉장히 그 강한 그 예. 유대 관계. 네, 그러나 이 교주는 그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예. 그 찬남이 그것으로 이어받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교주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단체하고의 관계는 계속 현재까지도 예.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거 일본말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른 왼쪽의 위를 보면 이게 에코즈크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에코즈크하고 어떻게 아베가 관련되었는가라는 예. 것인데 그 아베가 건강이 좀 안 좋잖아요. 옛날부터 괴한성 대장염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암이라고 생각해서 예. 입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네, 그때 그 교주가 그 간병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간병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 그 의사의 진찰이 있었는데 암이 아니다. 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베 신조가 그것으로 그 교주를 오히려 믿었어. 그 이후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주간 문슈에 나왔습니다. 아까 그 괴양 뭐라고 그랬죠? 대장성 대장성 괴양염? 예.
쾌양성 괴양성 대장염. 대장염. 예, 네네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고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뭐든지 이렇게 그렇죠. 줄을 잡고 싶었겠죠. 네, 아베 전 네. 총리로서는. 네. 그런데 예. 그 다음은 이게 그 위쪽에 가운데인데요. 예. 그 스다라는 코멘테이터가 아베 신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베 신조가 이것은 그 관반 장관 시대인데요. 태야에 물을 넣고 예. 그 태야 아래를 이렇게 만진대요. 이렇게 대야 밑에를 밑을 예. 이렇게 만진대요. 예. 그러면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음. 태야에 담은 그 물에 어떤 그 파도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대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했던 것 같은 그런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한국에 속한 종교인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거 보면서 예. 그 코멘테이터가 뭐 예. 하고 계세요? 라고 예. 했는데 앞으로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무를 하고 있다고. 예. 거기까지 가면 이게 이게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에 그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부터 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년 전도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리고 위쪽에 가장 오른쪽인데요. 예. 신입의 물이라는 것을 그 에코즈에서 팔아요. 신입의 물. 물을. 예. 네네. 이거 그 신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 게 아베 신조예요. 예. 근데 이 물이 떨어지면 상당히 그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아베가 지금도 그렇대요. 네, 이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그 앞에 나왔던 에코주쿠에서 판매하는 그런 네, 그런 물입니까? 것입니다. 네네. 예. 니가타현에 그 유자와초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또 이름이 그 신입이에요. 그 아하. 찬소 이름이. 예. 그러니까 신의 물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베는 그 물이 아니면 절대 그 나는 마실 수 없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의 아래쪽은요. 예. 그 역시 저널리스트가 본 내용인데 아베 신조 촌리가 된 이후인데요. 그 아베 신조 촌리의 그 책상 위, 그러니까 스상 촌리 만나러 갔는데 그 촌리의 책상 위에는 이러한 그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부족이라든가 예. 불상이라든가 뭐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서 기도를 한대요. 또 아베 그렇습니까? 신조 씨가 예. 그 촌리가 되어도 촌리 침실 책상 위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습니까? 하는데요. 예. 와. 그리고 이게 마지막의 이야기인데 그 물론 이것도 조금 전의 이야기지만 일제 아베 정권 때 그 2007년 참여연 선거에서 퇴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베 총리는 물러났는데요. 그러나 물러나기까지 2달 정도 있었거든요. 2달 정도 있는 사이에서 새로운 아베 내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그때 아베는 역시 쾌양성 대장염으로 조금 힘들었죠. 예. 그때 그걸 핑계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일단 그랬는데 그 많이 여러 가지 회의에도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네, 그때는 어머니가 대신하여서 그 종교 단체의 교주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주에게 그 새로운 아베 내각의 관료 장관으로는 누구를 시키면 아하. 좋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큰일이네요. 몇 사람이 예. 그 교주가 결정한 그러한 장관 그렇게 해서 아베 내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주간 분슈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주간 분슈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유명하고 예. 거기는 많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산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하. 아베 쪽에서. 예. 네네, 그냥 넘어간 일이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그 아베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 신입의 물이에요. 아. 그것을 또 아베의 후원회가 그 전지 차금으로 예. 매달 구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막 영수증이 있네요. 영수증.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 차금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예. 그러나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일본에서 한때 그 신문에서 나왔거든요. 뭐 전치 금액이 차금으로. 크지 않아서 그럴까요? 라기보다 예. 어차피 아베의 사무실에서는 예.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수라든가 예. 그런 것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뭐 종교 단체로부터 샀다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이곳을 계속 일본에서 애인라고 하거든요. 애인 사랑하고 마신다라는 뜻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애인하고 있다. 또 애인 마실 음자를 예, 그렇죠. 일본 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애음이 되네요. 예예. 예. 애음 예. 예. 일본 말로는 알겠습니다. 아이인. 그렇게 되는군요. 애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료수에. 네네. 예. 네네. 그렇게 그런데 자, 요새 어떠냐? 지금까지 쭉 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2019년에 시간 신조의 기사입니다. 자, 가운데 역시 일본 말이지만요. 아베 촌리와 호텔 뉴 오타니의 보통 아닌 관계라고 예. 기사가 났거든요. 아베 총리 바로 위에 있는 글자가 그런 뜻이군요. 네네. 예.週刊 신조는週刊 文春하고 비슷하게 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러한 잡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신의 물로 연결되는 아베 총리와 호텔 뉴오타니 예.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뉴 오타니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호텔 아닙니까? 네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 그러니까 고급 호텔 중에 고급 호텔. 예. 특히 해외에서 유명해진 곳은 복고 스캔들 예. 때 복고 스캔들의 후원회 모임은 용이서 호텔 뉴오타니에서 했어요. 예, 벚꽃 보는 모임에 네. 그 전야제인지 뭐 이것을 네네, 그런 이 것을 호텔에서 여기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에코즈하고 예. 호텔 뉴오타니를 연결을 시켜준 사람이 아베 신조이고, 예. 그리고 에코즈에서 경영 콘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에코즈하고 좀 경제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대요. 예. 그렇게 해서 종료적인 세미나를 호텔 뉴오타니 직원들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종료적인 세미나 플러스 종료적인 사상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느냐, 이러한 내용의 세미나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호텔 뉴오타니의 경영이 좀 좋아져야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죠.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엄청나게 적자가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호텔이 그런데 아베하고 왜 이렇게 이상한 종교 단체 같은 사람들하고 그 호텔이 관련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체 호텔 뉴오타니는 예.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여서 거기는 아베의 복꽃 스캔들 때도 예. 많은 의혹을
굉장히 감추려고 했던 음. 거기 그 호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2019년의 이야기니까요. 예. 예. 그게 그 스캔들이 그 밝혀진 다음에 나온 기사인가요? 이게 그 2019년이면 뭐 그 전인 것 스캔들은 같은데? 예. 그러니까 쭉 이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일제 아베 정권 때도 아, 나오고, 그랬었나요? 예, 아까 이야기는 예. 관반 장관 시절의 이야기도 나왔고, 예. 그리고 교주하고 관계가 된 이야기는 쭉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유명해진 것은 2016년 아키에 요사의 말로 대단히 유명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나왔고, 예. 근데 이週刊 신조에 또 아베의 얼굴 조금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 옆으로 보면 지소미아, 파기, 예. 페피, 그래도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게 2019년 10월 이후에 예. 나온 그 주간지입니다. 예. 그렇게 알수 뭐 아마 12월 5일이네요. 12월 어쨌든 뭐 아베 전 총리가 이 뉴 오타니 호텔에서 그 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뭐 있었네요. 네. 예. 그래서 예. 현재도 그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은 그 고향 조슈 야마구치현에서 예. 나온 그 아베 신조는 이토 히로부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종교적인 그리고 뭐라고 전식적인 어떤 것이 아닌 법에 위정하지 않고 예. 그쪽에 많이 위정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입니다. 예. 네. 뭐 어느 나라도 뭐 종교든 무속이든 너무 뭐 이런 것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예. 한국에 대한 그 경제 보복도 정말 비이성적인 것이었잖아요. 예.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게 누가 결정했냐? 이게 좀 추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대요. 그것도 어떤 무속과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날짜를 받아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아베는 나르차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에코즈크는 그런 거라기보다 일본 신도적인 그 신은 종교가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신도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그렇군요. 이거는 예. 또 말하기 시작하면 또 그렇습니다. 신예린 씨가요. 대선 토론 이후 재밌는 방송이네요. 하셨습니다. 네. 일본도 한국도 역시 법을 위주로 예.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 예. 어떤 종교만 간주하면요,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는 예. 이거는 배신 행위가 됩니다. 예. 이슬람교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죠. 그 어떤 종교가 극교가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당시 조선 시대에는 그 선약이 극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법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법이자 또 헌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헌법이야말로 지금 사실상 물론 이것도 그 완전한 그 만능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래도 법체계 하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그 법체계 또 위에 군림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예,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죠. 예, 엄청나게 불행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산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교수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피손 실세라는 문제는 피손 실세가 법 위로 군림했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이었거든요. 예. 이게 모든 이게 대통령 후보에게 사실상 그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 명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무속이든 종교가 됐든 간에 네, 네. 예, 법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은 곤란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예. 어떤 종교 국가로 다시 국민의 합의로 바꿔놔야 돼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주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호사카 교수님 올소 말 예,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일본인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른 저런 분이 있다는 것을 찬사를 보냅니다라고도 하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망하겠네요. 무속의 심취에 정치를 하다니요. 우리나라 친일들이 얼마나 일본을 띄워줬는지 알면 알수록 별 볼 일 없는 일본인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숙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만든 산삼진 9구를 소개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사 먹을 엄두가 안 났던 산삼, 이제 홍삼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산삼진 9구는요, 농약과 비료를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자연에서 버텨낸 산양 산삼으로 만든 깔끔한 엑기스입니다. 사포닌을 최대로 뽑아내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한 병 한 병 꼭꼭 눌러서 담아 만들었답니다. 실제로 산삼진 9구를 섭취한 분들께서 아주 다양하고 감동적인 체험 이야기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산삼진 9구의 멋진 점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합니다. 한 달분 한 박스 30병인데요, 원래가 이게 온라인몰에서는 36만 원에 판매가 된답니다. 그런데 오마이TV 시청자 특별 이벤트에서는 같은 가격에 두 박스를 드린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섭취와 보관이 간편합니다. 위생용 병에 담겨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가 있고요.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급진 포장으로 선물로도 완전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적인 효과고, 산삼진 9구는요, 약이 아닌 식품이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던 고려 산삼의 효과를 보는 것 같은 감동 후기들로 가득하답니다. 원액이라서 산삼 유효 성분이 고스란히 몸으로 흡수가 되겠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 시기,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산삼진 9구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전하는 분, 받으시는 분 모두 감동받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구입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삼진99.com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688-3323 전화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숨차네요. 네, 네. 예, 그래도 광고도 자꾸 읽으니까 더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예. 뭐 외웠어요. 예, 교수님 제가 매번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드리는데 이제 광고 문구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직격 첫 방송.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예, 이게 또 시중에서 회자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도요. 예. 네, 수고하세요.